때마다 왜 내가 이렇게 높은 곳에 살까 이런 후회를 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비지입니다. 오늘 저는 고층 아파트가 과연 좋기만 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고층 아파트를 저층보다는 더 많이 선호를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혹시나 이런 고층 아파트에도 단점이 없을까? 이런 측면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와 또 저층 아파트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층 아파트에는 많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조망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시야가 확보가 돼요. 특히나 만약에 내가 고층 아파트에 사는데 앞에 가리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앞동이 이렇게 없는 경우는 정말 뷰가 잘 나옵니다. 만약에 앞에 뭐 호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호수는 아니라도 산이나 뭐 좋은 이런 환경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내가 다 매일매일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시부모님께서 정말 고층에 사셨는데 그때 앞에 막힌 게 없었고 바로 앞에 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산에 아카시아 꽃이 피는데 그게 그렇게 예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심리적인 해방감. 저희가 땅에 이렇게 많이 닿아 있을수록 그런 걸 크게 못 느끼는데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뭔가 일상에서 일탈이 되는 그런 해방감을 느낀다고 해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놀이기구 같은 거 탈 때 이렇게 위로 쭉 높이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타면 뭔가 제가 벗어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일종의 해방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섭긴 무서운데. 그래서 그런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햇볕이 잘 든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25층에서 살아봤어요. 그때는 앞동이어서 더더욱 햇볕이 잘 들었는데 거의 하루 종일 햇볕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햇볕이 잘 드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단점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햇볕이 따뜻하게 잘 드니까 겨울에도 보일러를 일찍 틀진 않았어요. 다른 집들은 춥다고 해서 보일러를 일찍 트는데 저는 햇볕이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보일러 비용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층이 높다 보면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좋잖아요. 누군가 내 집안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던 직장 동료분은 정말 탑층에 사셨어요. 맨 꼭대기 층에 사셨는데 정말 집에서 속옷 하나 입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셨대요. 그게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좋은 것 같고 약간 사생활 보호와 비슷하긴 한데 이런 방범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층에는 아무래도 이런 방범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뭐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잔다 하더라도 좀 덜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층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 여름에 더워서 방충망 하나만 이렇게 해놓고 자게 되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방범용 방충망 이런 걸 또 설치를 해서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층이 낮으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집 안을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거 필수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의 낮에도 이렇게 내려놓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점이 또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앞쪽에서는 고층 아파트의 장점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정말 단점이 없을까? 이제 그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첫 번째로 고층 아파트 증후군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노약자 분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증상은 뭐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되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라고 해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시부모님이 정말 고층에 사셨는데 특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잠을 푹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내가 붕 떠 있는 그런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 잠을 푹 못 자게 되면 그 피로가 누적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요즘에 나오는 그런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창문을 많이 못 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환기를 잘 시켜야 되는데 환기를 잘 못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뭐 저도 의사가 아니라서 100% 입증할 수 없지만 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햇볕이 너무 잘 든다는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햇볕이 잘 들어서 겨울에는 보일러를 늦게 틀어도 되니까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름에는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하루 종일 이렇게 햇볕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름에 저희가 에어컨을 이렇게 키더라도 이게 시원해질 때까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뭐 두꺼운 암막 커튼 같은 거 이렇게 딱 쳐야지 그게 오래 이제 찬 기운이 유지가 됐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을 더 오랫동안 켜야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고층에 살 때는 거의 커튼을 계속 이렇게 많이 쳐놨던 것 같아요. 햇볕이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햇볕을 못 보면 우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햇볕이 너무 강해서 암막 커튼을 오랫동안 쳐놓게 되면 햇볕을 못 보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다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탑층 바로 밑에 있는 층에 살았어요. 그때 특히나 출퇴근 시간이 되면 제가 엘리베이터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를 미리 집에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미리 해놔도 다른 분들이 출근하고 해야 하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놓다 보니까 저희 집까지 올라오는데 한참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서두른다고 해도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 그 시간을 많이 허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학교로 갈 때도 등교 시간 맞춰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와가지고 정말 계단으로 내려갔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두 대나 뭐 세 대까지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도 이런 단점이 커버가 되는데 제가 살았던 곳은 엘리베이터가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또 점검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미리미리 체크를 해놔야 되는데 혹시나 빠뜨릴 때는 정말 25층까지 제가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서 갔던 적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왜 내가 이렇게 높은 곳에 살까 이런 후회를 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엘리베이터와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요. 쓰레기 버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층에 살면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음식물 쓰레기라던가 재활용 뭐 그런 쓰레기 같은 걸 들고 내려가야 되는데 혹시나 또 그때 엘리베이터 사람들이 많이 타게 되면 또 그분들에게 괜히 제가 민폐를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쓰레기를 버릴 때는 정말 이른 아침이나 정말 늦은 저녁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피해서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고층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거주의 측면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물건을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층수잖아요. 아무래도 층수가 높은 걸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내가 실거주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또 고려해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고층에 대한 단점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크게 또 영향을 안 주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맞게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층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